느새부터 히어로란 멋져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피부색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스판덱 컬러풀 쫄쫄이 패션 글씨도 뭐니까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자유와 사랑 My life 앞부분의 G노트를 듣는 순간 이 곡? 하고 알아들으실 만한 MCR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의 인트로입니다. 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했던 밴드로 사실 지금 보면 오글거리는 컨셉에 라이브도 불안정하고 특히나 보컬인 제라드 웨이는 뻑하면 술 먹고 무대에 올라오던 중2병에 화신이 있다면 이 밴드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지만 아직도 이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 감상에 좋곤 합니다. 물론 음악 자체도 좋지만 세상에 상처 입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가사가 사춘기에 저에게 주었던 적지 않은 위안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슈퍼히어로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역시 이런 면이 두드러지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와 멋들어진 장비를 지닌 배트맨은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고 초능력 하나 없이 아둥바둥거리는 일반인에 불과하고 스파이더 센스와 강인한 육체, 비상한 두뇌를 가진 스파이더맨은 정말 자기 몸뚱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짠내 원탑의 캐릭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관철해 나가는 모습은 제 무의식에 켜켜이 쌓여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 8글자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사랑했던 만큼 반대로 이 8글자가 잘 느껴지지 않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물론 즐거운 영화긴 했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샘 레이미 시리즈의 오마주. This is your chance, Peter. Kiss her. 마이클 키튼의 배우 개그, 개인적으로 MCU 스파이더맨 최고의 개성으로 꼽는 조리개에 의한 표정 묘사 역시 1편부터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독 작품으로 봤을 땐 피터 파커의 무게감도 시리즈만의 고유한 매력도 부족했습니다. I need to know. Give me names or else. You ain't never done this before, huh? 이걸 아이언맨의 후계자 육성일기로 봐야 할지 스파이더맨으로 봐야 할지 참 미묘한 위치에 있었죠. 벌초의 묵직한 존재감으로 이를 무마한 1편에 비해 Spider-Man's name is Peter Parker. 파프로몸의 경우 피터의 정체가 공개되는 파격적인 전개와 J.K. 시몬스의 복귀는 무척이나 반가웠지만 그 외엔 1편의 단점들이 더 심화되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MCU에 헌신해온 로다주에 대한 존중도 좋지만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끼워 팔아야만 하는 모자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수차례 검증된 캐릭터인데도 왜 이렇게 곁가지에 의존할까? 마블이 소니와 파워게임을 하기 위해 너무 MCU 의존적인 영화를 찍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 2편의 끼워파리의 대인 탓일까요? 솔직히 옛 빌런들의 캐스팅이 확정되고 스파이더맨 유출샷이 공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반드시 보러 가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낮아졌습니다. 옛 빌런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존보다 더욱 피터 파커의 비중이 줄 것은 자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놀랍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직 스컬을 바보로 만드는 혈통수전 에드의 그린 고블린과의 마지막 전투는 이게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맞나 싶은 액션이었지만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MCU 스파이더맨 3부작은 피처링에 크게 의존하면서 자연적으로 피처링 고갈이란 시한탄을 떠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우정 출연들이 끝나고 나면 원작과는 괴리감이 짙은 피터 파커와의 독대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노웨이 홈으로 인해 앞으로 톰 홀랜드가 보여줄 새로운 3부작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을 정도니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살리면서도 소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아주 좋은 리부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 평소에 각본을 중요시하는 제가 이런 각본의 영화를 호평하는 것에 의아함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로 각본을 중요시하는 건 맞지만 예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듯 저는 영화의 원동력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작가주의적 영화, 그러니까 소위 시네마에 해당하는 영화라면 반드시 각본이 좋아야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위대한 영화 감독 히치콕도 영화의 3요소로 각본, 그리고 각본을 꼽았을 정도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네마 외의 영화들도 여전히 좋을 수 있거든요. 장면의 연결과 함의, 개연성으로 보자면 존윅이나 극한직업 같은 영화는 좋게 평가하기 어려워요.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도 각본만 놓고 보자면 크게 새로울 게 없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들엔 분명 우리를 열광케 하는 면모가 존재합니다. 이런 작품에 인상국이고 팔짱 끼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를 영화로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개인적인 기준점이 원동력인데, 물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각본이지만 각본의 미숙함 혹은 진부함에서 관객의 시선을 빼앗는 무언가를 가지고 러닝타임 내내 관객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면 좋은 시네마는 아닐지언정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치밀한 개연성의 면으로 보자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분명 수준이 떨어지는 영화가 맞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도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결말부에 적당히 원래대로 돌려놓는 전형적인 코믹스의 이벤트 이슈 전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웨이 홈은 스파이더맨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에겐 허구의 매체인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극상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영화를 어떻게 보셨건 여러분 개인의 감상은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화와 함께 톱파보시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전작에 대한 헌사. 아무리 팬들이 열광하는 작품이라고 한들 마블 최고의 인기 캐릭터임에도 전작들은 소니 주도하에 영상화된 작품들이고, 마블이 다시 메가폰을 쥐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들의 이권 다툼에 대한 잡음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화 외적인 면을 떠나서도 마이클 키튼과 크리스찬 베일 사이엔 조엘 슈마허란 절망의 늪과 긴 시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샘 레이미, MCU 사이엔 꽤 선연한 존재감의 어메이징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국내에 스파이더맨 코믹스 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나노슈트?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저기 동묘시장에서 사온 스판덱 정도는 입어줘야 그놈 거미줄 좀 치겠구나 했지. 이런 원조를 찾는 갬성의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영화판의 형님들이 크나큰 존재감을 발휘한단 말이거든요. 시민과의 끈끈한 연대를 그려낸 이 감성적인 첫째 형이랑 액션 원툴인 대신 액션만은 끝장났던 둘째 형이랑 활강 장면만 봐도 퀄 차이가 넘사로 나거든요. 하다못해 밈도 첫째 형이 압승이에요. 이렇듯 서사적인 면에선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액션 연출 면에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여기에 추억 버전까지 더해져 톰 홀랜드는 끊임없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블 입장에선 마냥 달가울 순 없는 존재인데, 이런 점에서 3편의 접근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뛰어넘을 벽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냥 전면적으로 수용해버렸다는 겁니다. 노웨이 홈에서 다시 등장하는 빌런들은 물론이고 토비와 앤드류의 분량은 우정 출연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이들의 출연에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You have a train to catch. Do you want to play games? 영화 옛 작품들의 특징적인 대사와 Power of the sun in the palm of my hand. 관계들을 끊임없이 조명하며 Harry tells me you're quite the science whiz. You know, I'm something of a scientist myself. 비교해야 할 대상이 아닌 미처 풀지 못한 뒷이야기의 연장 같은 느낌을 주죠. 옥토퍼스의 기계팔은 훨씬 더 다이나믹해졌으며 안타까운 면이 많이 강조되었던 일렉트로는 아크 원제로를 만나 훨씬 강력한 빌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윌럼 데포의 그린 고블린, 초장부터 마스크를 부숴버린 덕에 강렬한 표정 연기를 작품 내내 감상할 수 있었는데, 두 인격을 오가는 연기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톰 홀랜드의 주먹을 맞으면서 점점 광기에 물든 미소를 보여주는 씬은 악역임에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하이틴 무비였던 MCU의 스파이더맨과는 이질적일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서 즐기자고 모인 조기 축구회에서 이악 물고 뛰는 손흥민을 보는 기분? 물론 그 정도의 연기력으로 관객을 잡아 끌었기 때문에
때문에 다소 설거운 이야기를 가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토비와 앤드류의 장면도 경탄의 연속이었는데 솔직히 토비는 한동안 영화판과 거리를 두기도 했고 워낙 스파이더맨이 낙인처럼 따라다녀 피해를 본 케이스라 참여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스파이더맨 슈트를 옷 안에 입고 있는 점이나 고블린에게 칼빵을 당하는 등 꽤 많은 관람 포인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토비가 전투를 준비하며 허리가 아프다고 너스레를 떠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20년 가까이 흐른 세월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스파이더맨 2 제작 때 발생한 논란을 의식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2002년의 스파이더맨 1과 2004년의 스파이더맨 2 사이 그가 출연한 2003년의 시비스킷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을 타는 기수 역할을 맡아 여론을 펼친 작품인데 기수역에 맞춰 감량을 한 상태에서 승마 장면을 반복해서 촬영하다 보니 큰 허리 부상을 입게 됩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앓는 소리를 내니 연봉 협상을 위해 꾀병을 앓는다는 루머가 퍼졌고 주연 교체까지 논의되는 등 당시에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당시의 삶을 알고 있는 관객들에겐 3편까지 무사히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너스레를 떠는 토비의 모습이 여러 의미로 다가올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최고 명장면 하면 역시 이 장면이죠. 그웬을 구하기 위한 피터의 간절함을 CG로 잘 표현해낸 장면인데 그럼에도 러닝타임상 추모할 시간도 거의 갖지 못한 채 영화가 마무리되었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지며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죠. 영화의 캐릭터적으로든 스파이더맨의 광팬인 앤드류 가필드 개인적으로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끝마무리였는데 이번 영화에서 MJ를 안전한 방법으로 받아내고 여러 감정이 뒤섞인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순간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아쉬웠던 마무리를 깔끔하게 매듭짓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 작품 간 분위기와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 비슷한 듯 다른 연기톤을 감상하는 것 또한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를 가지고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감해 나가는 모습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직접적인 비교 대상보다는 이들의 유지를 잇는 또 하나의 피터 파커로서 팬들에게 수용시키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단순히 오마주가 많았기 때문에 노웨이 홈을 고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는 MCU 내외적으로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쌓은 왕좌를 계승할, 정확히는 해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코믹스의 탄탄한 입지를 기반으로 언제나 평균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블 입장에서도 소니한테 판권 팔았으니 손절하긴 많이 아쉬운 캐릭터죠. 여기에 로다주는 11호 출연 당시 이미 11호 400억, 에어롤 400억, 총 800억 달러의 개런티를 받으며 그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배우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으며 개런티를 떠나 배우의 노쇠화 문제로 은퇴가 거론되던 상황. 특수한 두 가지 상황이 겹쳐져 홈커밍, 파프로몸, 노웨이 홈으로 이어지는 MCU 스파이더맨 3부작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원본, 타 영화판 모두 대학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반해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대기만성형 캐릭터를 만들고 하이티 무비가 되면서 자연스레 떨어지는 흥미도를 MCU 최고의 스타인 아이언맨과 연관된 기믹들로 메우며 MCU 의존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린 거죠. 코믹스의 재현율이 더 높았음에도 너무 인싸여서 스파이더맨 같지 않았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처럼 너무 핫한 메이크 넘버와 위대한 토니 스타크의 지원까지 이 피터 파커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사디스트도 아니고 꼭 괴로운 피터 파커를 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멋들어진 링킨 파크 대신 MCR에 열광했던 건 이들이 멋지진 못해도 그만큼 더 진솔하게 다가오는 면모가 있었기 때문인데 돈 문제를 신경 쓰는 묘사 등은 존재했지만 사라진 벤 삼촌처럼 근본적인 갈등 또한 사라진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에겐 짠내가 나지 않았고 이런 고민이 부족한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나가는 갈등이 잘 묘사되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1페이지에서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토니 스타크와 대비되듯 3페이지의 마지막 영화였던 파프로몸에서 피터 파커의 정체가 타인에 의해 밝혀지는 구조는 이 정도로 아이언맨과 얽혀야 하나 싶을 정도라 실망감이 컸습니다. 반면 노웨이 홈은 시작부터 가벼운 관계였고 그동안 즐길 만큼 즐기지 않았냐며 아이언맨의 캐릭터인 해피와 선을 긋는 메이큰 엄마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메이큰 엄마의 태도는 영화 전체에도 반영되어서 그동안 아이언맨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만큼 관련된 물건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하긴 하나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었습니다.
빌런들의 치료에 스타크 패키지가 사용되고 일렉트로는 아크 원더를 가져가긴 하나 은신처가 파괴된 뒤 치료제는 새 스파이더맨이 각자 연구해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아크 원자로는 토니가 만들어서가 아닌 일렉트로의 능력을 증폭시켜줄 적절한 발전기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아이언맨의 그림자를 지워내는 한편 옛 시리즈를 통해 불러온 빌런들 덕분에 빌런 소개에 할애할 시간을 아껴서 피터 파커 개인의 캐릭터를 쌓아갑니다. 11호에서 레드윙 발사대와 비브라늄 총바지를 압도하던 모습에 비해서 솔로 무비인 1편과 2편에선 이상할 정도로 미숙함이 많이 강조되었죠. 쇼코 보니까 아케인 마렵네? 아케인 보세요. 롤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1호 이후론 고등학생 역이었던 솔로 무비든 미세먼지 역할이었던 인피니티 워든 미성숙함을 강조하는 캐릭터와 슈트의 어시스트가 더해져 연출상 피터 본인의 능력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노웨이 홈에선 유체 이탈 상태에서도 스파이더 센스가 작동하는 모습, 기하학을 이용해 닥스의 마법을 파괴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빌런들에 맞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등을 통해 피터 파커 개인의 능력에 대한 묘사부터 충실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탈의신에서 등장하는 몸이 예전에도 잔근육은 있었지만 이젠 정말로 듬직해졌더군요. 물론 앞의 내용들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았던 건 추억을 매개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이야기도 충실히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추억을 매개로 한 영화치고 제대로 된 물건이 흔하지 않습니다. 동시기에 개봉한 매트릭스4가 대표적인 예인데 출연에 긍정적이었던 로렌스 피시먼도 고사하고 컨택은 휴고 위빙조차 다른 스케줄이 잡혀있자 휴고 위빙이 스케줄을 재조정해오는 사이 그를 제외한 각본으로 수정해서 크랭크인에 들어갔습니다. 즉 추억팔이보단 새로운 이야기에 좀 더 무게를 둔 셈이죠. 여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엔 새로운 것도 없어요. 매트릭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지 메타성 발언으로 영화의 3분의 1을 채우고 이미 죽었던 네오와 트리니티를 억지로 살려내 이들을 궤도에 올려놓는데 나머지를 소모합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은 네오와 트리니티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기 위한 보조장치로 소모될 뿐이죠. 우리가 열광했던 매트릭스는 SF적인 상상력과 명배우들의 열연, 시대를 간통하는 철학과 빼어난 액션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매트릭스4에는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마크 주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게임 회사들로 인피니티 건틀릿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 매트릭스의 세계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즉,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무성의하게 과거의 영광이나 들먹이다 끝나는 영화라니 이 정도면 팬들을 놀리는 수준이죠. 나는 찍고 싶지 않았다며 메타성 발언을 이용해 워너브라더스를 까내리다 못해 쿠키에선 고양이가 인기가 있으니 캐트릭스라도 찍어보면 대박나지 않겠냐는 언급이 지나가는데 한때 빛났던 감독의 처절한 몰락이 차마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매트릭스는 최악에 가까운 이지만 사실 추억하려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벌써 퇴물화가 진행되고 있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시리즈가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 있는지도 모르는지 어설프게 007 느낌을 내고 있고 추억팔이를 콘셉트로 나온 영화들은 대부분 뭘 해보겠다 보단 이런 느낌이 강하죠. 반면 노웨이 홈은 무엇이 달랐느냐? 사실 육체적 능력은 파프롬 홈의 결말부에서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영웅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노웨이 홈에서 그런 부분이 크게 성장하는 점이 그 유명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가 나오면서도 너무 뻔하지 않은 전개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빌런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이들을 물리치는 게 아닌 치료하는 전개는 다소 황당한 듯하면서도 너무나도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다운 발상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샘 레이미 시리즈의 그린 고블린도 닥터 옥토퍼스도 피터 파커는 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했을 뿐인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He loved me. No, he despised you. You were an embarrassment to him. Pizza time.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일렉트로 역시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와는 다르게 빌런화 되기 전부터 교류하고 그 이후에도 말리는 모습 등이 등장하죠. 만약 같은 불살주의자라도 배트맨이 농담을 던진다면 So you won't kill, but you're fine with traumatic brain injuries. 죽지만 않게 조목조목 사람을 패놓고 이런 멘트를 날린다면 유쾌하기보단 사이코패스 같겠죠. 배트맨의 웃음이래봐야 이 정도가 한계죠. Gotcha. Oh, very funny.
아무튼 이렇게 빌런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피터는 자연스레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처음에 마법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피터가 무엇 하나 놓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세상에서 나를 지우고 싶지만 내 애인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결국 과도하게 조건을 추가하다 보니 마법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 실패 자체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주제의식과 이어지는 플롯이에요. 아무리 주변 사람의 피해를 주려는 시도였다 한들 피터는 큰 힘을 대가 없이 책임 없이 누리려고 한 셈이니까요. 이런 실패를 겪고 난 뒤 영화 내내 피터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역시 메이큰 엄마의 죽음과 그 유명한 대사가 등장하죠. 이게 결말부가 아닌 중반부에 나온 것도 좋았던 게 필요한 대사고 상황이지만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결말 직전에 이런 대사가 나오고 피터가 각성한다면 좀 뻔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중반부에 월럼 데포와 톰 홀랜드의 연기로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연출한 것이 좋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노먼은 날 죽였다면 메이를 잃을 일도 없었을 거다 라며 조소하지만 무엇 하나 잃지 않으려는 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죠. 역설적이게도 메이큰 엄마를 살해함으로써 노먼은 피터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참 스승이 된 셈입니다. 월럼 데포의 명령기가 폭발하는 장면인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되었지만 솔직히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코믹스 역시 그렇지만 샘 레이미 시리즈의 아치 에너미는 역시 그린 고블린을 꼽을 수 있는데, 단순히 적의 관계가 아니라 스파이더맨을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계략을 꾸미는 등 Spike messengers. Let me see. Oh my goodness. Oh, that looks awful. 스파이더맨이 그린 고블린을 상대하며 성장하듯 그린 고블린 역시 스파이더맨을 상대하며 더 교활하고 악랄해져 갑니다. Tell me how! The heart, Osborn. First, we attack his heart. 그린 고블린은 스파이더맨을 단순히 죽이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노웨이 홈을 보고 나서 샘 레이미 시리즈를 다시 본다면 영향을 받은 많은 장면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 기억하시죠? You complete me. 이 대사 자체는 제리 맥과이어의 오마주지만 You complete me. 코믹스보다 농밀해진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성은 역시 샘 레이미 시리즈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즉 노먼 오스본이 톰 홀랜드에게 참교육을 치는 장면은 다크나이트의 취조씬에 비교할 만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미 샘 레이미 시리즈에서 한 번 보여준 모습이다 보니 연기력이 장면을 만들었을 뿐 각본으로 보자면 좀 급하게 넘어간 감이 있습니다. 닥터 옥토퍼스의 선역으로의 전환 역시 같은 면에서 아쉽고요. 이 점이 아쉽긴 하지만 다른 빌런들이나 역대 스파이더맨과 풀어야 할 분량도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때 개같이 멸망했던 피터 파커는 다른 차원의 피터들을 만나며 책임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개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노웨이 홈을 고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스파이더맨들은 카메오 출연으로 스쳐만 가거나 적당히 멋진 등장씬만 있어도 충분했을 거예요. 이런 장면처럼요. 그런데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톰 홀랜드 피터 파커의 성장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앞서 토비의 허리 부상이나 어메이징2의 그웬 추락신 등은 언급했으니 오마주는 제외하고 캐릭터 간의 연결만 살펴보자면 작중 피터 파커가 메이큰 엄마에게 세뇌를 당해 도덕을 강요당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자 먼저 노먼을 살펴봅시다. 초중반부 노먼은 고블린에게서 벗어나려 하며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초중반부 닥터 옥토퍼스는 변화를 거부하며 시종일관 신경질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죠. 노먼 오스본은 그린 고블린이 되고 닥터 옥토퍼스는 선역으로 전환됨을 생각해보면 이 대칭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변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바로 피터 파커죠. 메이큰 엄마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빌린 도덕이란 말은 피터 파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준 토니 스타크에 대한 은유거든요. MCU의 피터 파커는 어리고 주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왔으니까요. 어린 스파이드의 탄생부터 조금 늘렀던 최후까지 그 곁에는 늘 토니가 있었습니다. MCU의 피터 파커에게는 늘 아이언맨과의 연관성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고, 이에 대해 노웨이 홈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노먼 오스본은 피터 파커의 선의가 실패한 사례, 닥터 옥토퍼스는 성공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비록 노먼 오스먼을 제 시간에 치료하는 건 실패했지만 닥터 옥토퍼스라는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터 파커는 자신의 선의가 이루어낼 긍정적인 변화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 봅니다. 그 과정 중에 역대 스파이디들의 결함들을 보여주며 토비나 앤드류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의 피터 파커는 노력해왔으며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 또한 그러할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비교 대상이 아닌 삼형제의 막내처럼 만들어버렸죠. 동일한 빌런들을 강화된 연출로 보여줌으로써 기술력의 차이를 상기시키기도 했고요. 이렇게 샘 레이미나 어메이징을 언급하며 1대1로 비교하는 쪽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엄근진이 되는 그림을 깔아버리니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영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삼형제가 각각의 불완전함과 결함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열광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가슴 벅참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허구의 이야기인 슈퍼히어로 이야기에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호객님들의 숙명이 아닐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간만에 등장한 좋은 마블 영화에 과몰입한 과몰입충의 생각이니 여흥 정도로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만 분명히 노웨이 홈을 거치며 캐릭터로서 피터 파커는 훨씬 더 원본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이제 막 고3을 끝내고 성인의 길에 들어선 인물이 부모 대신 자신을 길러주던 큰엄마와 후원자 그리고 여자친구와 절친까지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천의 고아가 된 상황을 보며 환호하고 있네요. 문득 이런 제 자신을 보며 샘 레이미 시리즈 1편의 이 대사가 떠오르는 밤입니다. One thing they love more than a hero is to see a hero fail, fall, die trying.